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좀 전에 빌드할 때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또 영상에 또 남겨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 상황이 뭐냐면 마리아DB 이제 빌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MySQL이라고 하는 현재 폴더,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이 폴더가 권한이 전혀 다른 애예요. 그쵸? 그룹도 아예 다르고요. 새로운 애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이 권한을 갖고 있게 됐는데, 이제 도커가 이미지를 빌드한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도커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염으로 인스톨한 도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도커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도커 데몬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유지를 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도커 파일을 이미지로 빌드해버리는 상황인 건데, 그때 도커가 이 폴더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퍼미션 디나인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제 수도를 붙이지 않고 도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때 수도를 붙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건 코리아 IT의 권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큰 상관이 없었는데, 이 MySQL이라고 하는 현재 이 폴더, 카피하려고 하는 이 폴더가 권한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빌드를 할 때는 아까 빌드하는 명령어를 다시 쳐볼게요. 자, 이제 이 친구를 빌드할 때는 왜 암호를 칠해? 나 이거 실행 안 할 건데 아직. 됐어. 자, 수도를 붙여야 빌드가 정상적으로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 도커 빌드 t mydb 1.0 그리고 현재 폴더, 이렇게 수도를 붙여주면 얘가 권한을 가진 채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리 없이 빌드가 된다 라는 상황이에요. 좀 특수한 경우인 거죠. 저 MySQL 폴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권한이 전혀 생뚱맞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수도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도커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수도 없이 사용을 하기 위해 간단한 설정 하나를 했었죠.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이거. 여기에 달러 중괄호 유저라고 되어 있죠. 얘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우리 코리아 IT로 로그인 했었으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 IT 계정으로 그 도커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수도를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줬던 건데, 좀 더 반강제적으로 너 이거 실행해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방금은 수도를 붙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지 빌드가 완료가 됐으니까 또 확인을 해보면 잘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DB를 열어서 실행했을 때 코리아 IT 계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도커 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실행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아, 네임에 하나가 빠졌네. 아, 태그 입력 안 했다. 그죠? 지금 MyDB가 잘 돌고 있고요. 저기로 들어가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도커 exec it mydb dash 이름을 MyDB로 하지 않았나? 아, 이름 그냥 DB로 했군요. 자, 여기에 폴더는 루트에서 var lib 그리고 뭐였지? MySQL.
이 안에 사이트 3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근데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유저스라는 테이블 안에 값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속기를 통해 접속을 해볼 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코리아 IT로 로그인 해보면 돼요. 규정 정보가 있으면은 애초에 코리아 IT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걸로 해봐도 되는데, 유저였어요. 아이고, 이걸로 어떻게 보나. SQL 요구를 키도록 하죠. 그러려면 포트 포워딩도 해야 되니까 그냥 코리아 IT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다. 자, 로그인 잘 되죠. 계정 정보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굳이 체크를 안 해봐도 됐던 이유가 어차피 사이트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만들어진 채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그 빌드할 때 만들어놨던 그 MySQL 폴더를 잘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컨테이너가 마리아DB라는 컨테이너가 딱 돌았을 때 최초에는 사이트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없어요. 애초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5개인가 밖에 없어요. MySQL 하나, 테스트 하나, 뭐 인포 어쩌고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떡하니 사이트 3이라는 애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설정이 잘 적용이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봤다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미지 3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업로드만 하면 되겠죠. 자, 도커 허브에 가서 레파시토리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거 my nginx 말고 별도로 아예 3개 따로 만들게요. 아니야, 난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게 도커 허브 사이트가 엔터로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참 번거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레파시토리 네임을 뭘로 할까? 우리가 저기 이미지 이름 해놨던 거랑 똑같이 가죠? my 웹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만듭시다. my db 하나, 또 하나, my was. 근데 얘 같은 경우는 was긴 was인데 이렇게 하죠. 어떤 was인지까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레파시토리 준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안 해놨군요. 닉네임 넣는 거. 저거 좀 다 해줘야겠네요. 기존에 myWeb 1.0이었는데 닉네임을 붙여서 1.0으로 바꿔주고 잘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저 myWeb은 지워버리면 돼요. 일단 다 바꿔놓고 나서 한 번에 지울게요. 하나를 대문자로 할 걸 그랬나 보네요. 첫 글자를,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테스트용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IDB DB. 이 중에서 닉네임 안 붙은 거는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아, 웹과 이거? 자, 지울 때 한 번에 지우는 것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되는 거. 우리 명령어가 거기서 거기라서 응용은 항상 열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려나? 일단 해보죠. 한번 해보고 도커 로그인.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하면 일단 올라갔다고 뜨네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마이 웹. 잘 올라왔어요. 왔는데 한 가지 확인해볼 게 있습니다. 아니다. 확인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것도 좀 마저 해보죠. IDB. 지금 제가 여기 PHP 붙여놨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지 빌드한 거에는 안 붙여져 있거든요. 얘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 약간 의문이에요. 한번 해보고 못 찾아간다 그러면 이미지 이름을 바꿔도 되고 레파지토리 이름을 바꿔도 되고 상황을 보면 되는 거니까. 마리아DB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얘도 잘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PHP 이 친구가 관건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어. PHP. 근데 이런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레파지토리를 얘가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 이미지 이름이랑 레파지토리 이름은 완전히 동일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얘를 어떻게 지우더라? 세팅스 딜리트 레파지토리. 이걸 칠하는 건가요? 굿. 왜 흔적을 남겨놨지? 완전히 지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나봐요. 냅두면은 사라지겠죠?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레파지토리 개수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우리가 myWeb, myWAS, myDB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진짜 업로드까지 하는 거 모두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컴퓨터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얘는 네, 안녕 보내줄게요. 그리고 분당에 켜져 있는 이 친구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박스에 가서 자 이제 복제해놨던 새로운 머신 얘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복제해놨던 새로운 머신으로 왔는데 이 머신을 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컴포즈 설정을 통해서 한 번에 내려 받을 거예요. 우리가 빌드에서 업로드해놨던 이미지들을 쫙 내려 받을 건데 서버 환경을 한 방에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얘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얘도 결국에는 계정 만들고 EMP 설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컴퓨터입니다. 그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얘도 해줘야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증거로 얘만 봐도 꺼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초기 설정 간단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add user 코리아 IT 패스워드 코리아 IT 계정 만들었고 랜카드 켰고 셀리눅스 바로 끌까요? 빔에 ETC에 셀리눅스에 컨피그 그리고 얘 껐다 킬 건데 랜카드 설정도 바로 해주겠습니다. ETC에 sysconfig 껐다 키면서 그냥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네트워크 스크립트 ifcfg emp 자, 여기까지 했고 아이 가만있어 재부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도 네트워크 설정 따로 하는 거예요. 안 되어 있죠? 얘도 따로 하는 겁니다. 이제 IP만 확인하고 푸티로 넘어가면 되겠죠? (1066이네요) 근데 106일 것 같았어요. 우리 어차피 호스트 전용 어댑터 할 때 어댑터 그 샵 2짜리 말고 1짜리로 계속 이어 붙인 거라서 6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 이름에 이런 걸 붙여놔야겠다. 여기다가 이그젠 분리를 좀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얘는 106 이그젠 2 근데 하긴 어댑터 그 IP만 맞춰주면은 사실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겠네요. 저런 거 안 붙여놓고. 실제로는 당연히 계정이나 패스워드 같은 거나 IP나 이런 것들도 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꼼수가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감안을 하시고. 자, 푸티 들어왔으니까 수도어스에 만들어 줄게요. 김에 etc의 sudoers 자, 그리고 sudo yum install epl release sudo yum update
얘도 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얘도 결국에는 도커를 설치해야 돼요. 도커가 있어야 도커 컴포즈로 이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실행시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도커를 깔기 전에 파이어월드부터 꺼줄게요. sudo system ctl stop fireworld 그리고 disable. 자, 이제 도커 설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 설치. 얘도 엔터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푸티 재접속. 자, 그리고 도커 가능한지 확인. 그리고 사실 도커를 설치하고 나서 내가 도커 설치가 잘 됐는가 확인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쳐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도커 쳐보면 돼요. 도커를 쳤을 때 얘가 설치가 됐으면요, 그 명령어를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도커를 설치하기 전에 도커를 쳐버리면 그런 디렉토리나 폴더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눅스 환경은 UI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뭐 눈으로 보고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서 항상 설치가 잘 됐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명령어를 쳐보면 돼요. 만약에 염 같은 것도 염이 없는 애였다. 그럼 염 치면 뭐라고 해요? 이따가 컨테이너 키고서 한번 들어가가지고 염 한번 쳐봐서 볼게요. 그때 거기에는 데비안이라 염이 없고 apt get이라고 하는 다른 애가 있으니까 그때 염 한번 쳐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 도커 설치, 컴포즈 설치,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도 다 완료를 했고, 이제 그럼 컴포즈 파일만 만들면 되겠네요. 컴포즈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컴포즈 설정해 놓은 게 있죠? 여기 있다. 자, 이 친구는 작업 폴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완전히 별도 새로운 환경이니까. 워크 하나 만듭시다. 자, 요 안에서 도커 컴포즈 YML 이라고 하는 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얘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보고 혹여나 문제가 될 법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볼륨 옵션을 안 걸어도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도커 컴포즈로 볼륨 옵션을 걸려고 했던 이유는 설정 파일 같은 거를 CentOS 환경에다가 다 빼놨었고, 이 친구를 지금 당장 실행된, 지금 막 실행된 컨테이너가 이 설정들을 다 입히려고 컨테이너한테 설정을 입히기 위해, 그래서 마운트 볼륨을 열어놨던 건데 이제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쵸? 볼륨 옵션들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environment 해서 환경 변수로 루트 패스워드를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 없어요? 이미 루트 계정 비밀번호랑 우리 코리아 IT 계정 그것까지 만들어진 채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옵션들은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컴포즈를 배웠을 때랑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지를 빌드하는 걸 배우기 전이었으니까 볼륨 옵션을 주는 게 맞았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럼 되게 심플해졌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미지를 빌드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쓸게요. 그냥 두죠. 저장하고 나가기. 메모. 이미지 안 바꿨다. 큰일 날 뻔했네. 이미지는 다 바꿔줘야죠. 내 걸로. 마이웹 1.0 앞에 유저네임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는 유저네임까지 포함된 이미지들이니까 그러니까 빛남이 php fpm 이걸 생각해보면 돼요. 그 빛남이가 유저네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걸로 하려면 당연히 본인 닉네임이 들어가야겠죠? 마이와스 이렇게 너 또 빠졌구나.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컴포즈 파일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냥 해볼게요. 해보고 뭐라 하면 로그인부터 하면 되죠. 뭐라고 안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뭐라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빌드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 검색은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게 검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 지금 로그아웃 했죠? 이것만 쳐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나 다 제 레파지토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는 그냥 제 걸로 이미지를 받아 가셔도 컨테이너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실습을 위해 각각 본인 걸로 만드셔서 본인 걸로 내려 받으시겠지만 제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뭐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레파지토리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그때는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내려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잘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 됐네요. 그리고 docker psa로 확인해보고 포트 포워딩도 잘 되어 있고 문제없이 돌고 있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면 돼요? 192.168.106에 9001에 article underbar list.php 잘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애초에 현재 우리가 복제했던 머신을 제외하고 이 머신은 켜 있지조차 않아요.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여기에 켜져 있는 컨테이너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꺼져버린 거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네이버였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 그럼 그 누구도 네이버를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띄웠죠. 심지어 106으로 106 누구?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이 서버가 잘 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네요. 연결. 이런 걸로 들어가서 106으로 코리아 IT로 3307로 접속하면 되겠죠. 여기서 사이트 3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아티클일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데이터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데이터 하나 넣었어요. 새로 고친 화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리눅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오기 시작을 했고, 그 리눅스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놓고 나서 이제 도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뭐랄까 혁신적인 개발자라면 도커를 자,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발자인데 요즘에 그런 거 있죠. 개발자인데 Git 안 쓰는 개발자 없다. 근데 그거 진짜거든요. 요즘 개발자들은 Git 안 쓰는 개발자 없어요. 근데 아직 도커 안 쓰는 개발자는 있어요. 왜냐면 서버를 다룰 상황이 만나지 않으면 도커는 안 달아보는 개발자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웹 쪽으로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서버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도커 안 다루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얘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도커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도커는요, 어쨌든 서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커를 사용하면 사실 이 뒤에 한 가지를 더 쓸 줄 알면 좋아요. 그게 쿠버네티스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커를 관리하는 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도커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 이제 이 도커를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보통 도커를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서버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버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서버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젠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얘도 그냥 일종의 뭐랄까 그냥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눅스랑 우리가 리눅스를 활용한 도커까지 좀 공부를 해본 상황인데, 쿠버네티스랑 젠킨스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쪽 서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정보를 봤을 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보다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문서를 읽어보고 테스트를 해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기술들이 없을 때 이제 이 무중단 배포는 뭔지 아세요? 얘는 말 그대로 무중단, 중단하지 않고 배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서버 환경 구축을 했죠. 근데 PHP FPM으로 작업을 해요. 우리 Y 왔으니까 작업을 막 해요. 그러면 폴더 파일이 막 생겨요. 그렇죠? 얘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그 수정된 파일들이 서버가 꺼졌다가 서버 폴더에 수정된 파일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서버를 다시 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옮기고 재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다시 돌아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배포예요. 근데 이 무중단 배포는 서버를 끄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파일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얘가 실시간으로 돌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엄청 좋은, 그러니까 편리한 방식이죠. 대신에 편리한 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수정하고 올리면 그 올린 걸 얘가 가져가서 바로 적용시켜 버릴 거니까. 근데 내가 잘된 줄 알고 올렸는데 잘못된 걸 올려버렸으면, 물론 빠르게 작업해서 다시 복구하면 돼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챘다면? 그럼 이제 실사용자들이 이상한 화면을 보거나 안 되는데?를 느끼겠죠. 즉각 완전 실시간으로 내가 딱 엔터 치자마자 올라가진 않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중단 배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네트리파이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버 쪽 그리고 이 코드를 실제로 반영하는 이 배포의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나 아니면 사이트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선호를 했으니까 유명해졌겠죠. 약간 서치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선호하지 않는 애들은 당연히 인기가 없어서 조만간 사라지거나 또 계속해서 패치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쿠버네티스랑 젠킨스. 이 젠킨스는 협업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협업을 할 때 GitHub을 사용해서 코드를 공유를 한단 말이죠. 소스 공유를. 근데 이제 내가 작업을 했고 그걸 깃에 올려요. GitHub에 올려요. 그럼 마스터로 이제 툴을 땡겨서 머지, 병합을 시켜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내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거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런 작업을 매번 해줘야 되는데 이 무중단 배포를 해버리면은 그런 과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깃에 커밋을 했다. 그러면 코드에 반영이 될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개발 환경에 징기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때 GitHub 레파지토리를 연결시켜 놓는 거고 그럼 그 레파지토리에 커밋이 됐다? 그러면 내 거 프로젝트가 바뀌어요. 그게 무중단 배포의 힘. 굳이 풀로 안 땡겨도 되나? 풀로 땡기고 머지를 하는 것까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병합이 되는 거라 그것까진 당연히 하는 건데 내가 내려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신 버전을 다시 내 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게 풀과 머지구나. 잠깐만. 아닌데? 아무튼 내가 별도의 작업으로 내 거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안 해도 내 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협업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도 이제 SI 쪽은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반영을 잘 안 시키고 안 쓰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추세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실제로 테스트까지는 못 해보더라도 간단하게 이런 걸 해주는 애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놔도 나중에 어떤 면접관이 이런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플러스 가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랑 젠킨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